안녕하세요. 로터스TV의 로터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CN정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집합 파트 1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복습을 해보면은 지난 시간에 언어에는 여러 언어가 있었는데 특히 C 언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얘기를 했었죠. C 언어는 고수준 언어이면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 세계에서 영어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리고 C 언어로 이제 구현된 많은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유닉스가 그렇고요. 리눅스, 윈도우즈, iOS 등이 C 언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컴퓨팅 사고에 해당하는 코딩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레셔널 유니파이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RUP 방식이라고 했죠. 소규모 프로젝트에는 워터폴 방식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RUP 방식은 맨 처음 업무 분석을 하고 요구 명세를 정리하고 요구 명세에 필요한 기능을 정리를 하고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 코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설계를 한 다음에 1번에서 4번을 몇 번 반복을 한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구현을 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프로그래밍을 출시하게 됩니다. 참고 서적은 다음과 같고요. 애니데스크를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 애니데스크 주소는 다음과 같고요. 패스워드는 로터스TV 001. 구축이 이렇게 늘어나는 대로 하나씩 번호가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의 집합 AB에 대해서 A집합 더하기 B집합, A집합 곱하기 B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놨죠. 이때 A집합이 0,1이고 B집합이 1,2일 때 다음 각 집합을 구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구현된 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먼저 나왔고요. 구현된 건 다음과 같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실행이 되고 요 초기화 버튼인데요.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A에 0,1이 들어가고 B에 1,2가 들어가죠. 그래서 A집합 더하기 B집합을 누르면은 A집합의 원소와 B집합의 원소를 이제 더해서 A집합 더하기 B집합의 원소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0에다가 1 더하고 2 더하면 1, 2 나오고 1에다가 1 더하고 2 더하면 2, 3 나오죠. 마찬가지 원리로 A집합 더하기 A집합, A집합 곱하기 B집합, B집합 곱하기 B집합이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코드를 한번 볼게요.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내부 코드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슬래시 두 개는 주석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실제 코드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 배열이죠. 예, 플로트형으로 배열을 선언을 해서 이제 0,1 원소를 넣었고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버튼 한번 볼까요? A집합 더하기 B집합을 잠깐 볼게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인티저 플롯 선언한 다음에 펑션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렇게 구현이 됐죠.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테니까요. 일단은 가볍게 보시고요. 다시 강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하고 소스 코드를 잠시 봤고요. 그 소스 코드는 헤더 파일과 CPP 파일, 실제 함수 같은 거를 구현한 CPP 파일, 그 다음에 UI 디자인, 뭐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딩 영역과 UI 디자인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고요.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드 분석을 들어가는데 그 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예약어라고 해서 C 언어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플로트, 실수라는 의미고요. 플로트하고 이렇게 리졸트라고 하면은 실수형으로 리졸트를 쓰겠다라는 이제 약속입니다. 그리고
int 인티저의 약어고요. 인티저 I 하면은 i는 정수라는 이제 약속으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i는 이제 정수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곧 사용할 버튼인데요. T 버튼하고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면은 이제 버튼에다가 버튼 썸이라는 이름을 이제 달아서 이제 뭔가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 박스라고 해서요. 다음과 같이 이름을 정해서 또 쓰면은 리스트 박스를 원하는 대로 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베리어블 변수 혹은 인스턴스 밑에 있는 T 버튼과 T 리스트 박스는 인스턴스라고 특히 이제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T 버튼과 T 리스트 박스는 이제 클래스라서 그렇고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펑션, 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C 언어에서 저희가 두 개의 원소를 넣으면은 그것에 이제 덧셈을 구현하는 함수를 펑션 썸이라고 해서 플로트 타입으로 선언을 한 다음에 구현을 해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곱셈 기능이 필요했죠. 그래서 두 개의 실수를 받아서 곱셈을 구현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떤 버튼을 클릭을 하면 구현이 되는 함수가 존재하고요. 그 예를 들자면 A, B가 다음과 같을 때 펑션 sum 하고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은 버퍼에는 1.1과 27을 더한 값이 28.1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등호는 C 언어에서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다 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또 펑션 sum 1,5 이렇게 해도 구현이 되고요. 버퍼에는 6이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포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등호는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등호가 두 개면은 이제 같다라는 의미예요. C 언어에서. 썸에다가 0을 넣고 포문을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합니다. 호에다가 i는 0부터 시작을 해서 5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한다는 의미고요. 그러는 동안 썸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 중괄호 사이에 있는 것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결국 이제 4까지 증가할 때까지 중괄호 사이에 있는 것을 이제 반복 실행하는 겁니다. i 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풀어서 i에다가 1을 더해서 i에다가 다시 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또 이제 배열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배열을 선언을 하고요. A, E, C, 10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안에 원소가 2개 들어가고 C는 원소가 10개가 들어갑니다. 원소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값이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B와 같이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플로트 버퍼라고 이제 선언을 한 다음에 A0에다가 1.1을 넣고 A1에다가 2.0을 넣으면은 두 가지의 이제 원소 값을 갖다가 초기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버퍼에다가 C5를 넣는다고 하면요. C 10개 중에 값 중에서 여섯 번째 값을 버퍼에다 넣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배열이 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커먼 컨트롤 일반적으로 쓰는 컨트롤 버튼이나 리스트 박스를 커먼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버튼, 리스트 박스를 커먼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버튼하고 리스트 박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 버튼, T 리스트 박스를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사용자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T 아이돌, T 스마트폰, T 펜텍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로 선언된 변수를 특별히 이제 인스턴스라고 지칭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T 아이돌하고 BTS, 블랙핑크 다음과 같이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죠. 네, 클래스 인스턴스 오브젝트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T 아이돌하고 이제 BTS, 블랙핑크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BTS의 get 스케줄 함수가 만약 있다고 하면은 호출하면은 스케줄을 알 수 있는 거죠. BTS에.
그리고 멤버 중에 이제 진의 이제 주소를 또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블랙핑크에서 이번 달에 있는 어떤 노래를 얻고 싶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함수로 호출할 수도 있고, 또 멤버 제니의 이제 취미도 알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클래스를 멤버 함수, 멤버 변수를 사용을 해서 설계를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클래스, 인스턴스, 그 다음에 이러한 클래스를 갖다가 이제 오브젝트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그 다음과 같이 T 스마트폰을 마이폰이라고 선언했을 때 마이폰에 어플이 있는데 카카오톡이 있고 거기서 이제 메시지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이폰에 하드웨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카메라가 있고 거기서 이제 플래시를 온오프 할 수도 있는 거죠. 구현 결과 및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UI 영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드 영역은 더블 클릭하면 볼 수 있었죠. 이 오른쪽에서 이제 CPP를 클릭을 해도, 그래서 CPP를 클릭해도 이제 코드를 볼 수가 있고요. DFM을 클릭을 한 다음에 디자인 영역에서 해당 버튼을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세부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코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인티저라고 되어 있고 ij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코드였냐면은 덧셈을 구현하는 코드였네요. 여기 보면은 플로트 리졸트라고 되어 있고 LB 디스플레이는 아까쯤에 요 리스트 박스가 LB 디스플레이였죠. 그래서 LB 디스플레이를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다음과 같이 스트링을 넣고 그 다음에 포문이 두 개가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결과적으로는 덧셈 함수가 호출이 되어 있고요. 결국 A집합과 B집합에서 요 ij 변수가 변할 때 해당하는 원소를 불러와서 넣어서 더해서 여기다가 넣고 그 결과를 리스트 박스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곱셈 한번 볼까요? 로직은 똑같죠? 호출하는 것만 멀티플라이 함수로 호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위로 가면은 이 펑션 sum 함수하고 곱셈 함수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죠. 두 개 들어온 거를 곱해서 리졸트로 이제 던져주는 거죠. 반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강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구현 결과 및 소스 코드를 잠시 봤고요. 이제 영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실제 코딩하는 영상 쪽일 거고요. 네, 지난번에 봤던 거를 조금 자세히 한번 볼게요. 먼저 디자인 폼을 하나 올려놓은 다음에 윈도우를 하나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크기를 키우고 그 다음에 또 버튼을 또 올려놓고요. 예.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를 또 올려놓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를 좀 키우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캡션이라고 해서 버튼에 글자를 이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초기화 버튼이라서 A집합은 0,1, B집합은 1,2 이렇게 되고요. 초기화. 예. 두 번째 버튼에도 이제 A집합 더하기 B집합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에다가 이제 이름을 달아줘야죠. 예. 예.
BT initialize. 요거 이제 버튼 initialize라고 이제 이름을 저희가 지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은 버튼 question 1의 sum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리스트 박스는 저희가 LB 디스플레이라고 이름을 달았어요. 그럼 이제 코드에서는 저 이름을 이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보면은 예, 다음과 같이 선언이 되어 있죠. 예, BT initialize, BT Q1 예,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트형 함수를 만드네요. 펑션 sum을 만들고요. 플로트 A, 플로트 B. 지금 영상은 이제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간단히 보시고 실제 영상 자세히 보실 때는 영상으로 다시 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펑션 sum과 펑션 multiply의 덧셈과 곱셈 함수를 이제 구현하려고 이제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열을 선언하네요. 플로트 A와 A 집합과 B 집합을 배열로 이제 쓰려고 선언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정하네요. 저장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아까는 이제 헤더 파일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cpp 파일이죠. 실제 이제 함수의 내부가 이제 구현이 되는 겁니다. 펑션 sum이 다음과 같이 구현이 되죠. 예. 두 개의 A, B를 받아서 이제 리졸트에다가 넣죠. 또 멀티플라이도 다음과 같이 이제 구현이 되고요. 네. 일단은 영상은 이 정도 보고요. 다시 이제 강제로 돌아가서 영상을 잠시 봤습니다. 영상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저희가 변수를 배웠습니다. 인티저, 정수, 플로트, 실수, 버튼 타입으로 T버튼, 리스트박스 타입으로 T리스트박스. 이건 클래스라고 해서 이걸로 생성된 변수는 특별히 인스턴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함수, 더하는 함수와 곱하는 함수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더하는 함수와 곱하는 함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포문을 썼었죠. 그리고 버튼이 이제 클릭될 때 구현이 되는 함수를 내부 코딩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결과를 거기다가 이제 표현을 하는지 사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A집합과 B집합의 원소를 넣기 위해서 배열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예역이라는 걸 배웠고, 이게 또 닫혀있다 그리고 닫혀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집합에서 실수에서는 사칙연 선행에서 다 닫혀있죠. 그 덧셈에 더해서 실수가 되면은 이제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자연수 같은 경우는 뺄셈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죠. 2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니까요. 자연수가 아니죠. 연산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연산을 해서 그 집합에 다시 속하게 되면 닫혀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닫혀있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배웠죠. T버튼, 리스트박스, 뭐 T아이돌, T스마트폰, T펜텍 이런 것들을 다 클래스라고 하고, 클래스로 만들어진 변수를 인스턴스라고 했죠. 예, 다음과 같이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집합 파트 2 코드 분석이 계속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강좌에 또 뵙겠습니다.